정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현비밥 회동을 한 이후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에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서 예측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계획을 미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단타성 투기, 단타성이라고 그러면 뭐 최근에도 보니까 법인으로 사가지고 산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내놔서 몇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타성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라는 거는 못하게 하도록 세금을 많이 먹이겠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입법 돌입한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두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 2년 안에 사업하는 투기성 매매자의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 정부 여당은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입법을 해서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 사실은 못할 게 없죠. 정부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그런 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뭡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는 거죠. 즉 다주택자나 법인이나 단타성은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많이 내게 하고 팔 때도 많이 내게 해서 남는 게 별로 없게 하겠다. 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겠지만 뭐 그런 내용입니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은 뭐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더 과하다고 생각하고, 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더 세게 해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어떤 분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 사실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정책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12.16 대책과 6.17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더 강하게 이제 나가겠다. 12.16 대책이 나왔지만 국회 통과가 안 됐던 부분도 있죠.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부동산세 요율을 높이는 거. 자, 이번에 통과시킬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21대에서 원래는 빠르게 지금 다시 발의를 해서 9월 달에 통과하는 게 목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소관인 바로 이런 세금 부분까지 정권을 주겠다. 즉 빨리 신속하게 강하게 처리해라. 빠르고 신속하고 강하게, 이 세 가지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4%까지 간다. 지금 세율이 어떻게 돼 있죠? 자, 이제 일반 세율은 0.5에서 최고 94호 초과는 2.7%인데 개정은 0.6에서 3.0이고 3주택자가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현재 0.6에서 3.2인데 0.8에서 4%까지, 그러니까 뭐 최대 4%까지 올리는 이 과세안을 12.16 대책 때 발표를 했죠. 자, 이 구간은 여기 3억 이하, 3억 6억 이 구간은 뭡니까? 자, 1주택자일 때는 공시지가에서 9억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2억이다. 그러면 3억이죠. 9억을 제외하면 3억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 자, 2주택은 뭐죠? 2주택자 보유부터는 공시지가가 합의 6억 이하인데 6억을 공제해 줍니다. 6억 공제하고 나머지가, 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4억이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죠? 자,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요 구간. 3에서 6억. 근데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으로 가면은 이게 더 이렇게 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공제 구간 자체도 줄인다고 합니다. 세율을 최고 부과하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만 통과시켜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해지는 건데, 자,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 이거는 2주택 이상이죠. 2주택 이상은 6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줄인다. 줄인다는 건 뭐죠?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인데 더 줄인다. 그럼 8억 원이 될지 7억 원이 될지 공제 구간을 줄이면은 그 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2주택자도 6억 원이지만 이 공제해주는 구간이 6억 원이 아닌 5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 요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구간 자체도 줄이고 요율도 늘린다. 이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서울도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이 돌파했는데 지금 웬만한 동작구나 사당동 이런 데도 지금 추가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90% 늘어났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율이 낮춰지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금을 내게 되면 과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표심도 다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본공제가 내리는 거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한 전략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공제 구간 내리는 거는 상당히 신중할 수가 있다. 다만 2주택자, 1주택자는 내리는 건 신중해야 되고 2주택자부터는 어차피 보인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10%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부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장기 정책을 펼쳐야 피해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여야 할 거 없이 정권이 바뀌면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사람이 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보고 이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적어도 단기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울증이라든지 정말 요즘에 살만 안 난다 이런 분들 많은데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많은데 정책이라는 것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손바닥 뒤집듯 이게 뭐 몇 달 만에 또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이 오는 건데 참 이게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또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년 안에 보여주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정책은 온데간데 없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지금 많은 부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다 이게 나라의 빚입니다. 나중에 그만큼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 후세대가 고생한다. 물론 우리 후세대가 고생할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자, 무슨 얘기죠? 6.17 대책에서 지금 오산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지역이 법인 사업자들이 뭐 70% 이상을 샀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탈세는 아닙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내는 거죠. 제가 이 법인 사업자 혜택에 대한 부분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인도 개인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아마 대표와 법인 대표자 이름과 개인의 명의를 연계해서 합산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연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율이 높아지겠죠. 법인 따로 개인 따로니까 요율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내는 건데 이걸 이제 합해버리면 법인에 대한 세율도 일단 높였죠. 공제 구간 6억을 아예 없애버리고 종부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이번에 없앤다고 6.17에 발표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개인하고 연동을 시켜버리자, 합산을 시켜버리자. 이러면 굉장히 어차피 법인 사업자를 낼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사는 거지만 명의를 나눠서 하는 거랑 똑같았는데 이걸 아예 합하게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또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글쎄요, 재산세가 웬만한 분들이 지금 다 내고 있는데 이것도 과세한다. 이것도 아마 좀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뭐죠? 지금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에 팔았을 때 세율이 양도세 40%고 이제는 바꾸는 거는 50%를 하자.
주택 외의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그다음에 2년 미만은 주택은 기본세율이죠. 기본세율 6에서 42%까지. 개선안은 이게 없이 그냥 40%를 매기자. 2년 미만에 파는 거는. 자, 2년 이상은 이제 다 기본세율인데 요 부분. 그러니까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서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 2년 기본세율을 40%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서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예, 통과시키려고 해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조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다. 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뭡니까? 9억 이하는 지금 현재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데 이거를 보유거주 기간 더 늘리겠다. 지금 보유거주 기간을 늘리는 거 12.16 대책에 나왔지만 아직 통계를 못했는데 이거를 자 9억 초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이건 뭐죠? 10년 보유, 10년 거주. 이렇게 했을 때 80% 최대. 지금은 올해까지는 2년 거주하면 10년 보유하면 80%인데 이거를 올해 통과시키면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을 많이 늘리는 거고. 근데 9억은 이하도 2년 거주하면 되는데 이걸 또 뭐 3년은 늘리거나 이것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거주를 2년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9억 이하는 3년 거주해라. 뭐 이게 나올 법도 해요. 지금 같은 분위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지금 다주택자 보니까 2주택 이상은 10%를 중과하고 3주택은 20%인데 야 여기서 더 더하면은 2주택이 뭐 한 20%, 3주택이 30%? 말 그대로 이제 남는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 예.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 30대, 20대, 특히 30대 가점이 안 되는데 너무 우리만 소외받는 거 아니냐 하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국민주택 전량을 30대 특공으로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40대는 우린 뭐냐? 40대가 더 자녀도 더 있고 나이도 더 먹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각종 지원 혜택이 30대 무주택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30대들이 너무 우리만 소외되는 것 같다. 가점 우리 안 되지 않냐. 가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은 우리는 들러리냐며 반발하고 있다. 야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세대 갈등. 30대와 40대, 50대가 나뉘어서 세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정해진 공급 안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자꾸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른 갈등, 금수저, 흑수저 갈등, 30대랑 40, 50대의 갈등. 이 갈등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지금 뉴스 보면 요즘에 너무 머리 아픕니다. 뉴스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장대장 TV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 아프지만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가점제를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특별 공급 물량 비중이 현재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0%,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등으로 구성됐죠. 즉 특별 공급의 물량이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일반 공급은 20%고요. 이게 이제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인데 여기에 이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을 더 높일 경우는 국민주택은 사실상 가점제가 필요 없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특별 공급으로만 다 가면 40대 그동안 가점을 뭐 50점을 만들고 60점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청약 통장 그동안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 일부러 집 안 사고 막 해왔는데 이 물량이 가점이 높은 사람한테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동안 고생한 건 또 뭐냐? 왜 또 정책을 바꾸냐? 이 얘기입니다. 참 공영주택은 그렇고 민영주택은 현재 43%가 특별공급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늘리고 생애 최초를 추가할 경우 특별공급이 50%를 훌쩍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되면은 30대에게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가점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가점을 활용한 일반 공급인데 이 일반 공급에 유리한 40대는 30대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30대와 40, 50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 확보가 절실한데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데 이어 청약 뭉토까지 높이며 소비자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반대로 30대의 경우는 가점이 낮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별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 정책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거 참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과연 서울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얼마나 될 거냐. 자 서울에서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은 대부분 민영주택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 분양한 서울 아파트 11개 단지 총 2,144채 중에 특별공급은 335채에 그친다는 거죠. 10% 좀 넘는 그런 수치인데, 그만큼 이 특별공급이 서울에서는 미치는 물량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아예 특별공급이 없는 단지도 6개 단지에 이른다. 그 이유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그러니까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특별공급 비중은 늘리더라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은 없다. 특별공급 비중은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소득 수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득 수준 제가 얘기했죠. 정말 뭐 시골에서 지방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교도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돈 벌렸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집은 없고, 그것만으로 기회를 못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산 기준을 추가해서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자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가려내는 방안 검토다.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재산이 많은 거는 좀 우선이라 하고, 대신에 본인 소득이 많은 거는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 말라는 법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용산역 정비창을 개발해 8,000채를 공급하는 것 외에는 1,000채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죠. 서울 안에서는.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 그린벨트 해제한다. 여기 서초구의 뭐 내곡동이나 뭐 이런 지역들, 또 강남구의 뭐 자곡동이나 이런 그린벨트는요, 사실상 이게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해도 너무 그 그린벨트까지 푸는 거는, 그거는 서울시에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야 일단은 불만들이 많으니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린벨트 다 풀어봐요. 나중에 이 안 그래도 안 좋은 공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서울시 내 전체가. 이거는 그 대신에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경기 광명이나 시흥이나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 물망이 올랐던 거 있죠. 그때 아마 기억날 겁니다. 3기 신도시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 내부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걸 지정을 안 했던 곳이 있어요. 또 경기 고양시 원흥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4기 신도시를 또 추진한다. 참 이거는 저는 이게 신도시 추진을 계속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주택 공급은 그 주변 지역을 다 빨아들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고, 그거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상담 주신 분도 많아요. 검단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주변에 살던 분들인데 집이 안 팔린다. 근데 이런 신도시가 계속 생기면요, 안 팔리는 집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내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잖아요. 안 팔립니다. 누가 사줍니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책은 단순하게 70만 세대 공급한다, 100만 세대 공급한다, 수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상되는 정책이 나와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시고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정책이 나올 때 바로 장대장 TV에서는 가장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